70세인데 50세의 피부를 가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합니다. 거울을 보실 때마다 얼굴에 생긴 갈색 반점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신 적 있으시죠? 외출 전에 화장을 꼼꼼하게 해도 도통 가려지지 않는 그 얼룩들. 친구들 만날 때도, 손주들 사진 찍을 때도 자꾸 신경이 쓰이시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뭘 어떻게 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방법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집에서도 충분히 피부를 개선하실 수 있어요. 피부과 가는 비용 부담스러우시죠? 한 번 가면 몇십만 원씩 들어가고.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들은 집에 있는 재료로 한 번에 몇천 원이면 충분합니다. 게다가 효과는 3개월이면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30년 동안 피부과 진료를 해온 65세 의사 신영훈입니다. 특히 중장년층 피부 관리를 전문으로 상담해 왔고요. 수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병원 치료 말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연구하고 환자분들께 권해드리고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들만 모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효과 좋은 3가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거울 보는 게 즐거워지실 거예요. 손주들이 할머니 피부 좋아졌네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를 위한 영상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 병원에 오신 67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이분은 얼굴 전체에 크고 작은 갈색 반점이 정말 많으셨어요. 특히 광대뼈 부근과 이마에 집중적으로 퍼져 있었죠. 처음 오셨을 때 표정이 어땠는지 아세요? 정말 우울해 보이셨어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요즘 밖에 나가기가 싫어요. 친구들 만나도 제 얼굴만 자꾸 보게 되고 거울 볼 때마다 늙었다는 생각만 들어서 우울해요. 제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해보세요. 3개월 후에 다시 오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3개월 후 정말로 그분이 다시 오셨어요. 그런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친구들이 뭐 했냐고 물어봐요. 피부가 좋아졌다고. 저도 이제 거울 보는 게 무섭지 않아요. 저는 그때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의사로서 가장 기쁜 순간이에요. 여러분도 이 환자분처럼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얼굴에 생긴 그 반점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검버섯인지 기미인지에 따라 관리 방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두 번째,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위험한 방법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방법들 중에는 정말 위험한 게 많아요. 실제로 큰 화상을 입으신 분들도 봤습니다. 세 번째, 제가 직접 검증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천연관리법 3가지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 구하는 법부터 만드는 법, 바르는 법까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게요. 먼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얼굴에 생긴 갈색 반점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검버섯과 기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똑같이 관리하시다가 효과를 못 보세요. 심지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거울 앞에서 본인 얼굴을 한번 살펴보세요. 먼저 검버섯부터 볼까요? 의학용어로는 지루각 화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피부가 오래 햇볕에 노출되면서 생긴 세월의 흔적이에요.
검버섯은 이렇게 생겼어요. 동전처럼 둥글고 경계가 또렷합니다. 그리고 살짝 만져보시면 약간 도톰하게 올라와 있어요. 평평하지 않고 약간 튀어나온 느낌이죠. 색깔은 연한 갈색부터 진한 갈색, 심지어 검은색까지 다양해요. 주로 어디에 생기냐고요? 얼굴, 특히 관자놀이나 이마에 많이 생기고요. 손등에도 정말 흔하게 나타납니다. 가슴이나 등에도 생길 수 있어요. 보통 60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요즘은 50대부터 생기는 분들도 많아요. 왜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라고 생각하시는데 정확히는 나이보다 햇볕이 문제예요. 우리 피부 세포는 원래 일정한 주기로 새로 태어나고 죽어서 떨어져 나가야 하는데요. 오랫동안 자외선에 노출되면 이 과정이 망가져요. 죽은 세포들이 제대로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두꺼워지고 색깔도 진해지는 겁니다. 마치 낡은 나무 껍질처럼 말이죠. 그래서 젊을 때 야외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 농사일이나 어업 같은 일을 하셨던 분들한테 특히 많이 나타나요. 평생 햇볕을 많이 받으셨으니까요. 자, 이제 기미를 볼까요? 기미는 의학용어로 멜라스마라고 합니다. 검버섯하고는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기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먹물이 번진 것처럼 경계가 흐릿해요. 검버섯처럼 딱 떨어지는 경계가 없어요. 그리고 만져보시면 평평합니다. 도톰하게 올라오지 않고 피부와 높이가 똑같아요. 주로 어디에 생기냐고요? 광대뼈 주변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요. 이마, 그리고 위십술 주변에도 자주 생겨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양쪽 대칭으로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오른쪽 광대에 생기면 왼쪽 광대에도 비슷하게 생기는 식이죠. 기미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이건 여성 호르몬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한테 훨씬 많이 나타나고요. 특히 임신하셨을 때나 폐경기에 많이 생겨요.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세포들이 과도하게 활성화돼요. 그래서 색소가 과다하게 생성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외선까지 받으면 더 진해지고요. 그리고 기미는 계절에 따라 변해요. 여름에는 진해지고 겨울에는 조금 연해지는 시기죠. 또 스트레스 받으면 더 진해지고 수면이 부족해도 악화돼요. 그래서 관리가 더 까다로워요. 자, 여기까지 검버섯과 기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다른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얼굴에 있는 게 무엇인지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위험한 민간요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는 식초, 팩, 베이킹소다, 팩 같은 것들이 왜 위험한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계속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집에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놓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가 뭔지 아세요? 집에서 혼자 관리하다가 증상을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처음부터 오셨으면 간단히 해결됐을 텐데 시간을 놓쳐서 치료가 복잡해지는 경우들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4가지 신호가 보이면 무조건 피부과에 가셔야 합니다. 메모하셔도 좋아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갑자기 크기가 빨리 커지거나 모양이 비대칭적으로 변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에는 콩알만 했던 반점이 올해 갑자기 엄지손톱만큼 커졌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또는 원래 둥근 모양이었는데 갑자기 한쪽으로 찌그러지면서 이상한 모양으로 변했다. 이것도 위험 신호예요. 검버섯은 원래 천천히 자라요.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커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몇 개월 만에 확 커진다. 이건 다른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심하면 피부암으로 변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이런 환자분이 오셨어요. 70대 할아버지셨는데요. 이마에 있던 반점이 갑자기 커지고 모양도 이상하게 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해 보니까 초기 피부암이었어요.
다행히 일찍 오셔서 간단한 수술로 완치하셨지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거울로 본인 얼굴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사진 찍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나중에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신호는 색깔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여러 색이 섞여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원래 연한 갈색이었는데 갑자기 검은색으로 변했다. 또는 한반점 안에 갈색, 검은색, 빨간색이 섞여 있다. 이것도 즉시 병원 가셔야 해요. 정상적인 검버섯이나 기미는 색깔이 균일해요. 전체가 비슷한 색조를 띠죠. 그런데 색깔이 들쭉날쭉하다. 이건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검은색으로 급격하게 변하는 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흑색종이라는 악성 피부암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흑색종은 전이가 빠르고 치료가 어려운 암이에요.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색깔 변화를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 들면 반점 색깔도 진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 신호는 가렵거나 아픈 경우입니다. 검버섯이나 기미는 원래 아프거나 가렵지 않아요. 그냥 보기에만 신경 쓰이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가려워서 긁게 되거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프다? 이건 염증이 생겼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특히 밤에 자다가 가려워서 깨는 경우, 옷깃이 스치기만 해도 아픈 경우는 꼭 병원 가세요. 이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목에 있던 반점이 갑자기 가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가려움이 점점 심해져서 오셨는데 검사해 보니까 피부 감염이 생긴 거였어요. 항생제 치료로 좋아지긴 했지만 더 늦었으면 흉터가 남을 뻔했어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피가 나거나 짓무르는 경우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예요. 검버섯이나 기미는 절대로 저절로 피가 나지 않아요. 물론 긁어서 상처가 났다면 다르지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가 나거나 진물이 난다. 즉시 병원 가셔야 해요. 또 딱지가 생겼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것도 위험해요.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작년에 이런 환자분이 오셨어요. 귀 뒤쪽에 있던 반점이 계속 피가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닦으면 멈췄다가 다시 나고 멈췄다가 다시 나고를 반복했대요. 조직 검사를 해보니 기저세포암이라는 피부암이었어요. 다행히 수술로 완전히 제거했지만 그분이 몇 달 더 늦게 오셨으면 뼈까지 침범할 수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머리카락이 적어진 분들, 특히 남성분들은 두피를 꼭 주의 깊게 보세요. 두피는 햇볕에 직접 노출되는 부위잖아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적으면 자외선 차단이 안 돼요. 그래서 광선각화증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남성 병변이에요. 암이 되기 직전 단계라는 뜻이죠. 두피의 거칠거칠한 부분이 만져지거나 딱지 같은 게 계속 생긴다면 꼭 검사 받으세요. 조기에 치료하면 간단하게 해결돼요.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민간요법 마이너스 도입. 자, 이제 정말 화나는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위험한 민간요법들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식초로 검버섯 제거하는 법, 베이킹소다로 기미 없애기,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섞으면 안전해진다 이런 거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실제로 제 병원에 이런 민간요법 쓰다가 얼굴이 망가져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미리 물어보셨으면, 미리 알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들거든요. 먼저 식초부터 볼까요? 인터넷에 보면 식초를 면봉에 묻혀서 검버섯에 바르면 떨어진다는 글들이 많아요. 심지어 사진까지 올라와 있어서 진짜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방법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까?
식초는 초산이라는 강한 산성 물질이에요. pH가 2에서 3 정도 되는데 이게 얼마나 강한 산성이냐면요. 위산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우리 위장은 강한 점막으로 보호되어 있어서 괜찮지만 얼굴 피부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강한 산을 피부에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화학 화상을 입어요. 피부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세포가 죽는 거예요. 검버섯만 죽는 게 아니라 주변의 정상 피부까지 다 손상돼요. 처음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검버섯이 까맣게 변하면서 떨어질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조직이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빨갛게 부어오르고 물집이 생기고 심하면 깊은 상처가 되어서 흉터가 남아요. 작년에 이런 환자분이 오셨어요. 60대 여성분이셨는데요. 인터넷에서 본 식초 요법을 시도하셨대요. 처음 며칠은 괜찮은 것 같았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진물이 나기 시작했대요. 병원에 오셨을 때 보니까 정말 심각했어요. 2도 화상이었어요. 치료하는 데만 2달이 걸렸고 지금도 약간 흉터가 남아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후회하시던지요. 그럼 베이킹소다는 어떨까요? 베이킹소다는 또 반대예요. 식초가 강한 산성이라면 베이킹소다는 강한 알칼리성이에요. 베이킹소다의 pH는 9 이상이에요. 우리 피부의 정상 pH는 약 5.5 정도인데 9 이상의 알칼리를 바르면 피부 장벽이 완전히 망가져요. 피부 장벽이 뭐냐고요? 우리 피부 표면에는 약산성 보호막이 있어요. 이게 세균도 막아주고 수분도 지켜주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죠. 그런데 강한 알칼리를 바르면 이 보호막이 다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건조해지고 각질이 일어나고 염증이 생기고 예민해져요. 그리고 오히려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더 위험한 건 베이킹소다가 일으키는 알칼리 화상이에요. 산성 화상보다 더 깊게 들어가서 치료가 어려워요.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섞으면? 그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산성과 알칼리성을 섞으면 중화되어서 안전해지지 않을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섞으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해요. 부글부글 거품이 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반응 과정에서 열도 발생하고 피부에는 예측할 수 없는 자극이 가해져요. 게다가 정확히 pH 7로 중화시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요. 가정에서 정확한 비율로 섞기 어렵거든요. 대부분 한쪽으로 치우쳐서 결국 강산성이거나 강알칼리성이 돼요. 제가 직접 본 사례들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한 환자분은 식초를 매일 바르셨대요. 일주일 동안. 처음엔 검버섯이 말라가는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얼굴 전체가 부어오르면서 심한 통증이 시작됐어요. 응급실에 가셔야 했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으셨어요. 또 다른 분은 베이킹소다 팩을 했는데요. 피부가 벗겨지고 진물이 나면서 감염까지 생겼어요. 항생제를 먹으면서 몇 주 동안 치료받으셨어요. 정말 안타까운 건 이분들이 다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해서 시도했다는 거예요. 인터넷 정보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의학 정보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 제가 민간요법을 전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효과 있고 안전한 천연 재료들도 많아요. 오늘 이따가 소개해 드릴 방법들도 다 천연 재료 쓰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느냐, 안전성이 확인되었느냐예요. 그냥 옛날부터 써왔으니까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는 안 돼요. 특히 강한 산성이나 알칼리성 물질은 절대 피부에 직접 바르시면 안 됩니다. 레몬즙, 사과 식초, 베이킹소다, 과산화수소, 표백제 같은 것들이요. 자, 드디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던 내용을 말씀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천연팩 3가지예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방법들은 모두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권해드리고 실제로 효과를 확인한 것들입니다.
수십 명의 환자분들이 이 방법들로 피부가 좋아지셨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방법들은 단순히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방법들이에요. 각 재료의 성분과 효능이 연구로 증명되어 있거든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첫 번째 팩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들기름 팩입니다. 들기름 많이 들어보셨죠? 요리할 때 쓰는 그 들기름 맞아요. 필요한 재료는 이렇습니다. 달걀 노른자 1개, 들기름 1큰술, 꿀 1큰술, 그리고 밀가루 1큰술이에요. 밀가루 대신 율가루를 쓰셔도 되고요. 집에 있는 걸로 쓰시면 돼요. 이 재료들 집에 다 있으시죠? 없으시면 마트 가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들기름은 식용 들기름 쓰시면 되고요.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작은 병 하나면 한 달 넘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좋은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들기름의 핵심은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60% 이상 들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요. 생선보다도 높아요. 오메가3가 피부에 왜 좋으냐고요?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우리 피부가 늙는 이유 중 하나가 활성산소 때문인데요. 오메가3가 이 활성산소를 없애줘요. 그러면 피부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죠. 또 염증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기미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피부에 미세한 염증이 있거든요. 들기름이 이 염증을 가라앉혀줘요. 달걀 노른자는 어떤 효과가 있냐고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이게 피부 보습에 정말 좋아요. 또 비타민O도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 재생을 도와줘요. 꿀은 천연 보습제예요.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피부를 촉촉하게 해줘요. 또 항균 효과도 있어서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해줘요. 밀가루나 율가루는 팩의 농도를 맞춰주는 역할이에요. 이게 없으면 너무 묽어서 얼굴에 바르기 어려워요. 자, 이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해요. 깨끗한 그릇을 하나 준비하세요. 유리 그릇이나 도자기 그릇이 좋아요. 플라스틱 그릇도 괜찮고요. 먼저 달걀을 깨서 노른자만 그릇에 담으세요. 흰자는 다른 요리에 쓰시면 되고요. 노른자를 젓가락이나 포크로 풀어주세요. 거기에 들기름 1큰술을 넣으세요. 큰술은 밥숟가락 하나 정도 양이에요. 그리고 꿀도 1큰술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밀가루 1큰술을 넣고요. 잘 섞어주세요. 덩어리가 없이 부드럽게 섞일 때까지 저어주시면 돼요. 크림처럼 되면 딱 좋아요. 너무 되직하면 우유를 1티스푼 정도 넣어서 농도를 조절하시면 되고요. 너무 묽으면 밀가루를 조금 더 넣으세요. 이제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먼저 세안을 깨끗이 하세요. 미온수로 얼굴을 씻고 물기를 타올로 가볍게 닦아주세요. 완전히 말리지 말고 약간 촉촉한 상태로 두는 게 좋아요. 이제 손가락이나 깨끗한 붓으로 팩을 바르세요. 검버섯이나 기미가 있는 부위 위주로 바르시되요. 얼굴 전체에 펴 발라도 돼요. 두껍게 바를 필요는 없어요. 얇게 골고루 바르는 게 중요해요. 눈 주변과 입술은 피해 주세요. 이 부위는 피부가 얇고 예민해서 따로 관리해야 해요. 다 바르셨으면 그대로 10분에서 15분 정도 두세요. 너무 오래 두면 팩이 딱딱하게 굳어서 피부를 당길 수 있어요. 그래서 15분 넘기지 마세요. 시간이 다 되면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이때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물로 충분히 불린 다음에 가볍게 씻어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찬물로 한 번 더 헹궈주시면 모공이 조여져서 더 좋아요. 그리고 깨끗한 타올로 가볍게 두드리듯이 물기를 닦아주세요. 이 팩은 일주일에 한두 번 하시면 돼요.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달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이 팩을 쓰시면 안 돼요. 피부에 발진이 날 수 있거든요. 둘째, 들기름은 반드시 신선한 것을 쓰세요. 들기름은 산패가 빨라요. 냄새 맡아봤을 때 쾌쾌한 냄새가 나면 버리세요. 산패한 기름은 오히려 피부에 해로워요. 셋째, 만든 팩은 그날 바로 쓰세요.
남은 건 냉장고에 보관해도 하루 이상 두지 마세요. 신선한 게 제일 좋아요. 넷째, 팩을 하기 전에 팔 안쪽에 먼저 테스트해 보세요.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발갛게 변하거나 가려우면 쓰지 마세요. 자, 이제 두 번째 팩을 소개할게요. 들깨가루 팩입니다. 필요한 재료는 들깨가루 1큰술, 꿀 1큰술, 그리고 요구르트나 우유 1큰술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들깨가루는 마트에서 파는 거 사시면 돼요. 아니면 들깨를 사서 갈아도 되고요. 저는 그냥 마트에서 파는 가루 사시는 걸 추천해요. 훨씬 편하거든요. 요구르트는 플레인 요구르트 쓰세요. 설탕 들어간 거 말고요. 없으면 우유를 쓰셔도 돼요. 들깨가루가 왜 좋은지 설명해 드릴게요. 들깨에는 세사민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게 항산화 효과가 정말 뛰어나요.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걸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김이나 검버섯 관리에 좋아요. 또 들깨가루는 입자가 고와서 각질 제거에도 좋아요. 피부에 쌓인 죽은 세포들을 부드럽게 벗겨내줘요. 그러면 피부톤이 밝아지고 화사해지는 거죠. 요구르트나 우유에는 젖산이 들어있어요. 이게 천연 필링제예요. 피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고 피부톤을 밝게 해줘요. 클레오파트라가 우유 목욕을 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습과 항균 효과가 있고요. 만드는 법도 간단해요. 깨끗한 그릇에 들깨가루 1큰술을 넣으세요. 그리고 꿀 1큰술을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요구르트나 우유를 1큰술 넣고 잘 섞어주세요. 걸쭉한 페이스트가 되면 돼요. 너무 되직하면 요구르트를 조금 더 넣고 너무 묽으면 들깨가루를 조금 더 넣으세요. 사용법도 들기름 팩이랑 비슷해요. 세안 후 물기를 가볍게 닦아내고요. 얼굴에 골고루 펴 발라주세요. 특히 검버섯이나 기미가 있는 부위에는 조금 더 두껍게 발라주세요.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이 팩은 20분 정도 두세요. 들기름 팩보다 조금 더 길어요. 왜냐하면 각질 제거 효과가 있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20분 후에 씻어낼 때가 중요해요. 이때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해 주세요. 들깨가루 입자가 각질을 제거해줘요. 하지만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가볍게, 부드럽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미온수로 깨끗이 헹궈내세요. 찬물로 마무리하고요. 이 팩은 계절에 따라 빈도를 조절하세요. 여름에는 일주일에 2번까지 해도 괜찮아요. 땀도 많이 나고 피지 분비가 활발해서 각질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봄, 가을, 겨울에는 일주일에 1번이 적당해요. 날씨가 건조할 때 너무 자주 각질 제거를 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어요. 특히 건조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더 조심하세요. 일주일에 1번, 많아야 열흘에 1번 정도로 하세요.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첫째, 들깨 알레르기가 있으면 안 돼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둘째, 마사지할 때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피부가 빨개지거나 따가우면 바로 멈추세요. 셋째, 요구르트나 우유는 신선한 걸 쓰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우유도 쓸 수 있어요. 1달 이내면 괜찮아요. 단 냉장 보관한 거여야 하고요. 냄새가 시큼하게 상한 건 안 돼요. 약간 시큼한 정도는 오히려 젖산이 더 많아서 효과가 좋아요. 여기서 잠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유통기한이 며칠 지난 우유 버리기 아깝잖아요. 이걸 팩에 활용하시면 정말 좋아요. 클레오파트라의 우유 목욕처럼요. 세안할 때 우유를 섞어서 쓰셔도 되고요. 화장솜에 우유를 적셔서 얼굴을 닦아주셔도 돼요. 피부가 정말 부드러워지고 화사해져요. 단 완전히 상해서 냄새가 고약한 건 쓰지 마세요. 그건 세균이 번식한 거라 오히려 피부에 안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팩을 소개할게요. 이건 특별한 보너스예요. 백옷 피부 팩이라고 부르는데요. 알로에를 주재료로 쓰는 팩이에요. 이게 정말 효과가 좋아서 제가 특별히 추가했어요.
필요한 재료는 알로에 젤 종이컵 반 컵, 벌꿀 반 큰술, 올리브 오일 3티스푼이에요. 알로에 젤은 약국이나 마트에서 파는 순수 알로에 젤을 사시면 돼요. 집에 알로에 키우시는 분은 직접 잎을 따서 젤을 발라내셔도 되고요. 알로에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알로에에는 75가지 활성 성분이 들어 있어요.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효소 등 피부에 좋은 성분이 가득해요. 특히 알로에는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기미나 검버섯 관리에 정말 좋아요. 또 피부 재생을 촉진해서 상처 치유에도 도움이 돼요. 항염 효과도 뛰어나요. 피부가 붉거나 예민한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진정 효과가 즉각적이에요. 올리브 오일은 비타민 E가 풍부해요. 강력한 항산화제죠.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을 지켜줘요. 이 세 가지 재료가 합쳐지면 정말 완벽한 팩이 돼요. 자, 이제 100옷 피부 팩 만드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세요. 이번엔 조금 큰 그릇이 좋아요. 알로에 젤이 양이 좀 되거든요. 먼저 알로에 젤을 종이컵 반 컵 정도 넣으세요. 알로에를 직접 키우시는 분들은 잎을 깨끗이 씻고 가시를 제거한 다음에 껍질을 벗겨서 안쪽 젤만 발라내세요. 투명하고 미끈미끈한 부분이 젤이에요. 그 다음 벌꿀을 반 큰술 넣어주세요. 큰술의 절반이니까 작은 술로는 1개 반 정도예요. 마지막으로 올리브 오일을 3티스푼 넣어주세요. 올리브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가장 좋아요. 영양 성분이 더 많이 보존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 재료들을 잘 섞어주세요. 처음엔 잘 안 섞일 거예요. 기름과 물 성분이라 분리되거든요. 하지만 계속 저어주세요. 한 2분 정도 열심히 저으면 크림처럼 부드럽게 섞여요. 제대로 섞였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숟가락으로 떠봤을 때 뚝뚝 떨어지지 않고 크림처럼 되면 딱 좋아요. 너무 묽으면 올리브 오일을 조금 더 넣고 너무 되직하면 알로에 젤을 조금 더 넣으세요.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팩은 다른 팩들보다 더 부드럽고 자극이 적어요. 그래서 예민한 피부를 가진 분들도 안심하고 쓸 수 있어요. 역시 세안을 먼저 하세요. 깨끗이 씻고 물기를 가볍게 닦아내세요. 이제 팩을 바르는데요. 이번엔 얇게 펴 발라주세요. 너무 두껍게 바를 필요 없어요. 얇고 균일하게 바르는 게 중요해요. 손가락으로 발라도 되고 화장솜을 사용하셔도 돼요. 얼굴 전체에 바르세요. 이 팩은 자극이 거의 없어서 눈가에도 조심스럽게 바를 수 있어요. 단 눈에 직접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15분에서 20분 정도 두세요. 이 팩의 좋은 점은요. 마르면서 당기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수분감이 오래 유지되거든요. 시간이 다 되면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이때도 문지르지 말고 물로 충분히 헹궈주세요. 씻어낸 후에 거울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피부가 정말 환해져 있어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이 팩은 일주일에 2번까지 할 수 있어요. 자극이 적어서 좀 더 자주 해도 괜찮아요. 특히 여름에 햇볕을 많이 받은 날, 피부가 화끈거리거나 붉어졌을 때 이 팩을 하시면 정말 좋아요. 진정 효과가 바로 나타나거든요. 또 중요한 모임이나 행사 전날에 하시면 좋아요. 다음 날 피부톤이 확실히 밝아져 있을 거예요. 화장도 훨씬 잘 받아요. 이 팩의 가장 큰 장점은 즉각적인 효과예요. 다른 팩들은 몇 주 써야 효과가 보이는데 이 팩은 한 번만 해도 피부가 좋아진 게 눈에 보여요. 물론 장기적으로 꾸준히 해야 검버섯이나 기미가 개선되지만요. 당장 내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응급처방으로 쓰기 정말 좋아요.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알로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처음 쓰실 때는 반드시 팔 안쪽에 먼저 테스트해 보세요. 30분 정도 지나서 발갛게 변하거나 가렵지 않으면 얼굴에 써도 괜찮아요. 알로에를 직접 키워서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깨끗이 씻으세요. 껍질에 먼지나 세균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껍질은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완전히 제거하세요.
만든 팩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3일 정도 쓸 수 있어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세요. 하지만 역시 신선한 게 제일 좋으니까 가능하면 그때그때 만들어 쓰는 걸 추천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팩을 어떻게 조합해서 쓰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에는 들기름 팩을 한번 하세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이 좋아요. 일주일의 시작을 영양 가득한 팩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에는 들깨가루 팩을 하세요. 일주일 동안 쌓인 각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주말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토요일에 백옷 피부 팩을 하세요. 즉각적인 효과로 다음 날 피부가 환해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팩을 돌아가면서 쓰시면 정말 효과가 좋아요. 각 팩이 서로 다른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세요. 피부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세요. 피부가 예민해지거나 붉어지면 잠시 쉬었다가 하세요. 자, 지금까지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병원 치료가 더 빠르고 확실하지 않을까? 맞아요. 병원 치료도 분명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집 관리와 병원 치료를 어떻게 병행하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집 관리와 병원 치료는 목적이 조금 달라요. 집 관리는 예방과 점진적인 개선이 목적이에요. 반면 병원 치료는 이미 생긴 것을 빠르게 제거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둘을 병행하면 가장 좋아요. 병원에서 기존에 있던 검버섯이나 기미를 제거하고 집에서는 새로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거예요. 검버섯 치료부터 볼까요? 검버섯은 병원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가장 흔한 방법이 냉동 치료예요. 냉동 치료가 뭐냐고요? 액체 질소로 검버섯을 얼려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를 검버섯에 직접 대면 조직이 얼면서 죽어요. 그리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딱지처럼 떨어져요. 아프냐고요? 시술할 때 약간 따끔한 정도예요. 주사 맞는 것보다 덜 아파요. 시술 시간도 짧아요. 한 개당 몇 초면 끝나요.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고요. 개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몇만 원 정도면 돼요. 단점은 뭐냐면요. 시술 후에 일시적으로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어요. 하얗게 되거나 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몇 달 지나면 정상 피부색으로 돌아와요. 또 다른 방법은 레이저 치료예요. 레이저로 검버섯을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냉동 치료보다 정교하고 흉터가 덜 남아요. 하지만 비용이 좀 더 비싸요. 큰 검버섯은 수술로 제거하기도 해요. 국소 마취하고 깨끗하게 도려내는 거예요. 조직 검사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기미 치료는 검버섯보다 좀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기미는 재발이 잘 되거든요. 가장 흔한 치료법이 레이저 토닝이에요. 약한 레이저를 여러 번 반복해서 쏘는 거예요. 멜라닌 색소를 조금씩 파괴하는 원리예요.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10회에서 15회 정도 받아야 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하지만 효과는 확실해요. 화학 필링도 많이 해요. 산성 용액을 피부에 발라서 각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부가 올라오면서 기미가 연해져요. 하지만 기미의 가장 큰 문제는 재발이에요. 호르몬과 관련이 있어서 치료에도 다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자외선을 받으면 금방 다시 진해져요. 그래서 기미는 병원 치료보다 꾸준한 관리가 더 중요해요. 병원 치료로 연하게 만들고 집에서 관리하면서 유지하는 게 최선이에요. 병원 치료 후 집 관리의 중요성. 병원에서 치료 받으신 후에도 집 관리는 계속하셔야 해요. 오히려 더 중요해져요. 치료 직후에는 피부가 예민한 상태예요. 이때 오늘 알려드린 팩들로 피부를 진정시키고 영양을 공급하면 회복이 빨라져요. 특히 백옷 피부 팩의 진정 효과가 정말 좋아요. 레이저 치료 후 붉어진 피부를 빠르게 가라앉혀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새로운 검버섯이나 기미가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거예요. 아무리 병원에서 제거해도 관리를 안 하면 다시 생겨요. 자, 이제 먹는 것 이야기를 할게요. 아무리 팩을 열심히 해도 몸속에서 영양이 부족하면 효과가 반감돼요. 피부는 우리 몸의 거울이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대로 피부에 나타나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피부도 좋아지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피부도 나빠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피부에 정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매일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비타민C가 많은 과일이에요. 비타민C는 피부 미백의 기본이에요.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긴 색소를 연하게 만들어줘요. 또 콜라겐 생성에도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가장 추천하는 건 키위예요. 키위 한 개에는 하루 필요한 비타민C가 전부 들어 있어요. 레몬보다도 많아요. 매일 아침 키위 한 개씩 드세요. 껍질까지 먹으면 더 좋은데요. 껍질에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많거든요. 물론 깨끗이 씻어서 드셔야 해요. 키위가 없으면 딸기도 좋아요. 딸기 5개 정도면 충분해요. 오렌지나 자몽도 괜찮고요. 파프리카도 정말 좋아요. 특히 빨간 파프리카는 비타민C가 엄청 많아요. 생으로 먹어도 되고 살짝 볶아 먹어도 돼요. 두 번째는 견과류예요. 아몬드와 호두를 강력히 추천해요. 비타민E가 풍부하거든요. 비타민E는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피부 노화를 늦춰주고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줘요.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어요. 한 줌이면 충분해요. 아침에 키위 먹고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 드시면 피부 영양은 완벽해요. 단, 소금 친 거나 설탕 입힌 건 피하세요. 무염 무가당 견과류를 드세요. 소금과 설탕은 피부에 안 좋거든요. 자, 계속해서 피부에 좋은 음식 이야기를 할게요. 세 번째는 블루베리와 녹차입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식품의 왕이에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활성산소가 뭔지 아세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해로운 물질인데요. 이게 세포를 공격해서 늙게 만들어요.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활성산소가 많으면 피부가 빨리 늙어요. 주름도 생기고 탄력도 떨어지고 색소 침착도 심해져요. 블루베리가 이 활성산소를 잡아줘요. 그래서 피부 노화를 늦춰주는 거예요. 또 블루베리는 혈액순환도 좋게 해줘요. 피부에 영양과 산소가 잘 전달되게 하는 거죠.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좋아요. 아침에 키위 먹고 오후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 드세요. 신선한 블루베리가 제일 좋지만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아요. 음식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어요. 바로 물이에요. 물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 피부의 70%가 수분이거든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피부가 촉촉하고 탱탱해져요.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건조해지고 각질이 많이 생겨요. 주름도 더 깊어 보이고요. 또 노폐물 배출도 안 돼서 피부톤이 칙칙해져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보통 8잔 정도라고 하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건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사 전에 물 한 잔씩, 그리고 틈틈이 목이 마를 때마다 마시는 거예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 한 잔이 정말 중요해요. 밤사이에 우리 몸은 수분이 많이 빠져요. 아침에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노폐물 배출도 잘 돼요. 찬물보다는 미온수가 좋아요. 몸에 부담이 덜 가거든요. 레몬을 한 조각 띄워서 마시면 비타민C도 섭취하고 맛도 좋아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관리 수칙들을 말씀드릴게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팩을 해도 효과가 없어요. 첫 번째 수칙, 바로 꾸준함이에요. 많은 분들이 일주일 하고 효과가 없네 하고 그만두세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피부는 단기간에 변하지 않아요.
최소한 두세 달은 해야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 피부 세포는 대략 28일 주기로 새로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주기가 더 길어져요. 40일, 50일까지도 걸려요. 그래서 최소 두세 달은 꾸준히 해야 새로운 세포들이 올라오면서 피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100일을 목표로 하세요예요. 100일, 그러니까 석 달 정도 꾸준히 하면 분명히 효과가 나타나요. 달력에 표시하세요. 팩한 날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본인이 얼마나 꾸준히 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동기부여도 되고요. 두 번째 수칙, 팩을 한 후에는 반드시 선크림을 바르세요. 팩을 하고 나면 피부가 부드럽고 깨끗해져요. 좋은 일이죠. 하지만 동시에 피부가 예민해진 상태예요. 각질이 제거되면서 보호막이 약해진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자외선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팩으로 개선한 것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팩을 한 날은 특히 선크림을 꼼꼼히 바르세요. 집 안에만 있어도 바르세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자외선도 있거든요. 선크림은 SPF 50, PA 3개 플러스 이상 되는 걸 쓰세요. 얼굴 전체에 골고루 바르고요. 두세 시간마다 다시 발라주는 게 좋아요. 귀찮으시죠? 알아요. 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외선 차단만 제대로 해도 피부 노화의 80%를 막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수칙, 자외선 차단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에요.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 기억하세요? 오랜 자외선 노출 때문이에요. 기미도 자외선 때문에 더 진해져요. 결국 모든 피부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자외선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팩을 열심히 해도 자외선 차단을 안 하면 소용없어요. 한쪽에서 메우는데 한쪽에서 뚫리는 거예요. 선크림은 매일 바르세요. 비 오는 날에도, 흐린 날에도, 겨울에도 바르세요. 자외선은 날씨와 상관없이 항상 있어요. 외출할 때는 모자도 쓰세요. 챙이 넓은 모자가 좋아요. 얼굴 전체를 가려주거든요. 선글라스도 쓰고요. 요즘은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양산도 많이 나와요. 여름에 양산 쓰고 다니시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현명한 거예요. 창문 옆에 오래 계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 필름을 붙이는 것도 좋아요. 집 안에서도 자외선이 들어오거든요. 네 번째 수칙, 과도한 각질 제거는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들깨가루 팩이 각질 제거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매일 하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많아야 두 번이에요. 각질은 사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적당한 각질은 피부를 보호해줘요. 외부 자극으로부터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각질을 너무 자주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보호막이 없어져요. 그러면 피부가 예민해지고 건조해지고 염증도 잘 생겨요. 특히 타올로 얼굴을 세게 문지르는 분들 계세요. 절대 안 돼요. 얼굴 피부는 정말 얇고 연약해요. 타올로 닦을 때는 가볍게 두드리듯이 닦으세요. 스크럽 제품도 조심하세요. 알갱이가 들어간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 너무 자주 쓰지 마세요. 한 달에 한두 번이면 충분해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급격한 변화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예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집에서 열심히 관리하시다가 이상한 변화를 발견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이러지 마세요. 의심스러운 변화가 있으면 바로 전문의를 찾으세요. 둘째, 사진을 찍어두세요. 스마트폰으로 찍으셔도 돼요. 날짜별로 찍어두면 변화를 비교할 수 있어요. 병원 가실 때도 이 사진들을 보여드리면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셋째, 변화가 생긴 부위를 만지거나 긁지 마세요. 손으로 자꾸 만지면 세균 감염이 될 수 있어요. 또 긁으면 상처가 나서 더 악화될 수 있고요.
넷째, 변화를 발견했다고 해서 팩이나 화장품을 더 많이 바르지 마세요. 이상한 변화가 생겼다는 건 피부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이때 자극을 더 주면 오히려 나빠질 수 있어요. 전문의 상담이 꼭 필요한 순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크기가 빠르게 커질 때예요. 몇 개월 만에 눈에 띄게 커졌다면 반드시 병원 가세요. 정상적인 검버섯은 천천히 자라요. 빠르게 자란다는 건 뭔가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모양이 변할 때예요. 원래 둥그렇는데 찌그러지거나 경계가 불규칙해지거나 한쪽만 이상하게 커지면 위험해요. 대칭성이 무너진다는 건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색깔이 변할 때예요. 특히 여러 가지 색이 섞여 나타나면 정말 조심해야 해요. 갈색, 검은색, 빨간색, 흰색이 한 곳에 섞여 있다면 즉시 병원 가세요. 네 번째, 증상이 생길 때예요. 가렵거나 아프거나 피가 나거나 진물이 나면 바로 가세요. 검버섯이나 기미는 원래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생겼다는 건 합병증이 생겼거나 다른 질환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딱지가 반복될 때예요. 딱지가 생겼다가 떨어지고 또 생기고를 반복하면 위험해요.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섯 번째, 주변 피부가 변할 때예요. 반점 주변이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만졌을 때 딱딱하게 느껴지면 가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기적인 피부 검진이에요. 많은 분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만 병원에 가세요. 하지만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좋아요.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피부과에서 전체 피부 검진을 받으시는 걸 추천해요. 특히 야외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 피부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꼭 받으세요. 검진 받으러 가면 의사 선생님이 전신 피부를 꼼꼼히 살펴봐요. 본인이 못 보는 등이나 두피까지 다 확인해 주거든요.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건강검진도 잘 활용하세요. 기본 검진에는 피부 검사가 없지만 피부과를 따로 방문하시면 돼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스트레스 관리예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요. 스트레스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커요. 특히 기미는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피부 염증을 악화시키고 멜라닌 색소 생성을 촉진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기미가 더 진해지는 거예요.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도 잘 못 자게 되죠. 수면 부족도 피부에 정말 안 좋아요. 피부는 밤에 자는 동안 재생되거든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피부 재생이 안 돼서 노화가 빨라져요.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충분히 주무세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해요.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꼭 주무시는 게 좋아요. 둘째,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산책도 좋고 요가도 좋고 집에서 스트레칭만 해도 돼요. 몸을 움직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기분도 좋아져요. 또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피부에도 좋고요. 셋째,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세요. 노래 부르기,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뭐든 좋아요. 본인이 즐거운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넷째, 사람들을 만나세요. 혼자 계시지 말고 친구들도 만나고 모임에도 나가세요.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여기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검버섯이나 기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세요. 거울 볼 때마다 우울해하시고 사람 만나기도 꺼려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검버섯이나 기미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 일 때문에 살아가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 세월의 흔적이 피부에 남아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예요.
물론 관리는 하셔야 해요. 건강을 위해서라도요. 하지만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즐기면서 하세요. 매일 거울 보면서 오늘도 예쁘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실제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가족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나 할머니가 피부 관리하시는 걸 보면 응원해 주세요. 그런 거 해서 뭐해? 나이 들면 다 그런 건데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예뻐지고 싶은 마음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칭찬해 주세요. 엄마, 요즘 피부 좋아진 것 같아요. 할머니, 오늘 얼굴 화사하시네요. 이런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돼요. 필요하면 재료 사다 드리는 것도 도와주시고요. 선크림이나 모자 같은 걸 선물하시는 것도 좋아요. 가족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어른들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기대치에 관한 거예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방법들이 효과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마법은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70세 피부가 50세 피부가 되지는 않아요. 제목에 그렇게 썼지만요. 그건 여러분의 관심을 끌기 위한 표현이었어요. 실제로는 꾸준히 몇 달, 몇 년 관리해야 그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비교 대상이에요. 관리하지 않았을 때의 본인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피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방법을 써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요. 몇 주 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최소 두세 달은 해야 해요. 그리고 효과가 나타나도 극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조금씩 천천히 좋아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릴 수도 있어요. 본인은 매일 보니까 변화를 못 느끼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피부 좋아졌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꾸준히 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피부도 늙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주름도 생기고 탄력도 떨어지고 색소 침착도 생겨요. 이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20대 피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관리를 하면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요. 관리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나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나이 드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당당해야 해요. 나이가 든다는 건 그만큼 많은 경험을 했다는 뜻이에요. 지혜도 쌓였고 인생을 이해하는 깊이도 생겼어요. 주름도 그냥 주름이 아니에요. 웃으면서 생긴 주름, 고민하면서 생긴 주름 다 의미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는 걸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면서도 건강하게 아름답게 나이 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동안이에요. 동안이 뭘까요? 단순히 젊어 보이는 게 동안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동안은 이거예요. 건강하게 빛나는 피부, 활기찬 표정, 자신감 있는 태도, 긍정적인 에너지예요. 70세인데 억지로 50세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70세지만 건강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빛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피부 건강을 지키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더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요. 검버섯이나 기미가 조금 있어도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아름다워요. 관리하시면서 작은 변화에도 기뻐하세요. 피부톤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아요? 축하해요. 반점이 조금 연해진 것 같아요? 대단해요. 화장이 더 잘 받는 것 같아요? 멋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작은 성공을 축하하면서 가세요. 그게 동기부여가 되고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돼요. 노트에 기록하세요. 오늘 친구가 피부 좋아졌다고 했다. 거울 볼 때 기분이 좋아졌다. 화장하는 시간이 줄었다. 이런 것들을요. 나중에 읽어보면 뿌듯하고 힘들 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가능하면 혼자 하지 마시고 친구분들과 함께 하세요.
친구랑 같이 재료 사러 가고 같이 팩 만들어서 바르고 서로 경과를 이야기하면 훨씬 재미있어요. 혼자 하면 외롭고 지루한데 함께 하면 즐거워요. 동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서 피부 관리 모임을 만드는 것도 좋아요. 다 같이 모여서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는 거예요.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도 많잖아요. 인터넷 카페나 밴드 같은 곳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과 소통하는 것도 좋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게 큰 힘이 돼요. 지금부터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나중에 다시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첫째, 검버섯과 기미의 차이를 배웠어요. 검버섯은 도톰하고 경계가 뚜렷하며 오랜 자외선 노출로 생기는 거였고요. 기미는 평평하고 경계가 흐리며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둘째, 병원에 꼭 가야 하는 4가지 신호를 배웠어요. 크기가 급격히 커질 때, 색깔이 변할 때, 가렵거나 아플 때, 피가 나거나 짓무를 때예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으셔야 해요. 셋째,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위험한 민간요법들을 알았어요. 식초, 베이킹소다, 이런 강한 산성이나 알칼리성 물질은 피부에 화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넷째, 안전하고 효과적인 3가지 천연팩을 배웠어요. 들기름 팩, 들깨가루 팩, 백옷 피부 팩이었죠. 각각의 재료와 만드는 법,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다섯째, 피부에 좋은 음식들을 알았어요. 키위 같은 비타민C 과일, 아몬드와 호두 같은 견과류, 블루베리와 녹차의 항산화 효과, 두부와 달걀의 단백질, 그리고 충분한 물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여섯째, 중요한 관리 수칙들을 배웠어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고 팩 후에는 반드시 선크림을 발라야 하고 자외선 차단이 최고의 예방법이며 과도한 각질 제거는 피해야 한다는 거요. 일곱째,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피부는 마음의 거울이에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피부 건강에도 좋아요.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배운 걸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영상 보고 동기부여 받아서 당장 다 하려고 해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요. 그러지 마세요. 한 번에 하나씩 시작하세요. 이번 주에는 들기름 팩 한번 해보는 게 목표예요. 재료 사러 가서 만들어서 바르는 것까지 해보세요. 그게 전부예요. 다음 주에는 들깨가루 팩을 추가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오늘부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주는 아침에 키위 하나 먹는 것만 목표로 하세요. 익숙해지면 다음에 견과류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녹차를 추가하는 식으로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돼요.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해요. 혹시 며칠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인간이면 당연히 빠뜨릴 수 있어요. 바쁠 수도 있고 깜빡할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중요한 건 하루 이틀 못했다고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못한 날이 있으면 그냥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100일 중에 70일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100%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70%만 해도 충분히 효과 있어요. 실패는 없어요. 잠깐 쉬는 것뿐이에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계절에 따라 관리 방법을 조금씩 조절하시면 더 좋아요. 봄에는 자외선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선크림을 꼼꼼히 바르기 시작하세요. 미세먼지도 많으니까 외출 후에는 세안을 깨끗이 하세요. 들기름 팩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게 좋아요. 여름에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기예요. 모자, 선글라스, 선크림, 양산까지 완전 무장하세요. 땀을 많이 흘리니까 들깨가루 팩으로 각질 관리를 해주세요. 주 2회까지 괜찮아요. 햇볕을 받은 날은 백옷 피부 팩으로 진정시켜 주세요. 가을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기 시작해요.
보습에 신경 쓰세요. 들기름 팩이 특히 좋아요. 각질 제거는 주 1회 정도로 줄이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실내 습도도 관리하세요. 겨울에는 피부가 가장 건조한 시기예요. 보습, 보습, 또 보습이에요. 팩 후에는 보습 크림을 꼭 발라주세요. 각질 제거는 2주에 한 번 정도로 줄이세요. 찬바람도 피부를 상하게 하니까 마스크나 스카프로 얼굴을 보호하세요. 이렇게 계절에 맞춰서 관리하시면 1년 내내 좋은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게 관리하시면 좋아요. 50대 분들은 예방이 중요해요. 아직 검버섯이나 기미가 심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니까요.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들기름 팩으로 영양을 공급하세요. 이 시기에 관리를 잘하면 60대, 70대에 훨씬 나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어요. 60대 분들은 본격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기예요. 이미 검버섯이나 기미가 생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3가지 팩을 돌아가면서 꾸준히 하세요. 필요하면 병원 치료와 병행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음식 관리도 신경 쓰시고요. 70대 이상 분들은 피부가 많이 얇고 예민해진 시기예요. 자극적인 관리보다는 부드러운 관리가 중요해요. 백옷 피부 팩처럼 순한 팩 위주로 하세요. 각질 제거는 최소화하고 보습과 영양 공급에 집중하세요. 무엇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하시는 게 중요해요. 비용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괜찮아요. 경제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대용량으로 사지 마세요. 소량씩 자주 사는 게 낮아요. 신선도가 중요하거든요. 들기름이나 들깨가루는 밀봉해서 냉장 보관하면 오래 써요. 알로에 젤은 약국보다 인터넷에서 대용량으로 사는 게 저렴해요. 한 통 사면 몇 달 쓸 수 있어요. 꿀은 비싼 수입산보다 국산 꿀이 좋아요. 마트에서 파는 일반 꿀도 충분해요. 아카시아 꿀이 가장 무난해요. 견과류는 시장에서 사면 마트보다 저렴해요. 무염 무가당으로 사서 밀봉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녹차는 티백이 편하긴 하지만 잎차가 더 경제적이에요. 한 번 우린 잎을 한 번 더 우려 마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한 달에 2만 원에서 3만 원이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피부과 한 번 가는 비용보다 훨씬 적은 돈이에요. 여기서 저희 온빛 건강 채널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는 중장년층 건강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어요. 피부뿐만 아니라 관절 건강, 혈압 관리, 당뇨 예방,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모든 정보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이에요.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아니라 실제 의사들이 추천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천 가능한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거나 비싼 방법이 아니라 집에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죠. 좋아요 버튼도 정말 중요해요. 좋아요가 많을수록 더 많은 분들한테 이 영상이 전달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친구분들, 가족분들도 이 정보로 도움받으실 수 있어요. 댓글로 질문이나 경험담을 남겨주셔도 좋아요. 저희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돼요.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힘이 돼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단체방에 올려주셔도 돼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가족을 위해서, 아이들 키우느라, 생계를 위해서 본인은 돌보지 못하고 살아오셨어요. 젊었을 때는 햇볕 가리개도 없이 일하셨고 선크림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죠. 본인 얼굴 거울로 볼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굴에 검버섯이나 기미가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보여주는 증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본인을 위해 시간을 써도 돼요. 아니, 써야 해요.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본인을 위해 사세요. 예뻐지고 싶은 마음, 건강하고 싶은 마음, 자신감을 되찾고 싶은 마음, 다 정당한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배운 방법들로 관리하시면서 본인을 아끼고 사랑하세요. 거울 볼 때마다 오늘도 잘하고 있어. 점점 나아지고 있어.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밖에 나가세요. 친구들도 만나고 모임에도 나가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겁게 사세요. 검버섯이나 기미가 조금 있어도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지혜, 경험, 따뜻함, 사랑, 이런 것들이요. 진짜 아름다움은 피부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어요. 건강한 피부는 그저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늙는다는 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에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거예요. 아이들 다 키웠고, 직장에서도 은퇴했고, 이제 진짜 본인만의 시간이 생긴 거예요. 이 시간을 우울하게 보낼 건가요? 아니면 활기차게 보낼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께 있어요. 오늘부터 하루 10분씩이라도 본인을 위해 투자하세요. 팩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산책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웃고, 즐기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다 보면 어느새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요. 그때 거울을 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밝은 얼굴을 보실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70세가 50세로 피부로 가능해요. 오늘 배운 3가지 비법, 들기름 팩, 들깨가루 팩, 백옷 피부 팩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좋은 음식 드시고 자외선 차단 철저히 하시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꾸준히 관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관절 건강에 대해 다뤄볼 예정이에요.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신 분들, 무릎이 시리신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꼭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온빛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